안녕하세요. 낙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32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32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 3부 시작하겠습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야간에 집안에서 목적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취침 전에 운동을 한다. 2번 현관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시킨다. 3번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4번 배회 동선을 차단하여 낙상 위험을 줄인다. 5번 거실을 어둡게 하여 방에서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답은 3번이죠.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자, 1번도 보시면 취침 전에 운동을 하면 몸이 더 깨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안 되겠고, 두 번째 현관문을 여는 게 틀렸습니다. 야간에 왔다 갔다 하다가 현관문 열려 있으면 나갈 수가 있죠. 3번은 정답입니다.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 혼란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돈을 해 주셔야 되겠고, 네 번째는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준다죠. 다닐 수 있는데 안전한 곳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거실을 어둡게 한 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침대 옆에 걸어둔 옷가지를 치운다가 답입니다. 67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이 빈 그릇이 어르신 거 맞지요? 두 번째 그새 깜빡하셨네요.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세 번째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4번 몇 시에 점심을 드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5번 언제 식사했는지 다른 분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답은 3번이죠.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 우리 교재 이 457페이지를 보시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게 나오죠. 여기서는 시간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드릴 것이다 해서 초조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3번 지금 2시예요. 조금 쉬었다 간식 드릴게요가 답입니다. 68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저 할멈이 내 손수건 훔쳐갔어 라며 자주 화를 낼 때 대처하는 방법은 1번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인지 묻는다. 2번 다른 사람의 손수건을 빌려서 준다. 3번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4번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모르는 척한다. 5번 손수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한다. 도둑망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훔쳐갔다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시험이 많이 나왔던 것은 서랍 속은 찾아보셨어요 하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동일한 물건을 사두었다가 제공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 같은 손수건을 사두었다가 대체하는 게 답입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을 하여 고함을 치며 요양보호사를 때리려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1번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한다. 2번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3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거린다. 4번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한다. 5번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제지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거린다. 자, 첫 번째도 보시면 팔을 잡아 행동을 멈추게 한다. 강하게 하면 그분들은 더 흥분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왜냐고 묻지 않는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흥분한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말아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유 묻지 마시고, 3번은 무슨 이유가 됐든지 그분이 화가 났구나 라는 거를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화난 것을 이해하고 다독거린다가 정답이고요. 자, 행동이 멈출 때까지
재빨리 그 자리를 피우는 게 아니라 옆에서 또 지켜는 보셔야죠. 다음에 5번 그만두라고 단호한, 그만두라고도 틀렸죠. 단호한도 틀렸죠. 제지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3번이죠.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다독거린다가 답입니다. 70번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우리 엄마가 와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1번 밖에 아무도 안 왔다고 말한다. 2번 엄마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3번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설명한다. 4번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5번 지금은 저녁이니 엄마한테 내일 가자고 한다. 뭐가 답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자고 한다. 좀 뚱딴지 같지만 주의를 환기시켜서 엄마에 관한 것보다는 더 맛있는 거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는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낮에 따온 감이 맛있는지 먹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71번 문제입니다. 71번 냇물 소리나 새벽 다구는 소리 등 청각을 활용한 인지 자극 훈련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자, 1번 공감력 증대, 2번 계산력 증진, 3번 억제력 향상, 4번 진압력 강화, 5번 친화력 확대 이렇게 써 있죠. 우리 교재 480페이지를 보시면 인지자극 훈련이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답을 찾아보시면요. 답은 4번이죠. 진압력 강화. 다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청각적 자극은 집중력, 기억력을 자극해요. 그래서 여기서 청각적 자극은 뭐죠? 냇물 소리나 새벽 닭울음 소리. 청각을 자극을 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 소리를 듣고 지난 일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 능력은 언어 능력과 진압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보기 중에 진압력이 나와 있죠. 언어 능력도 맞고 진압력 작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청각을 활용해서 어떻게 한다? 지난 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언어 능력과 진압력을 자극할 수 있는 훈련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편안하게 대면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2번 손가락으로 대상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말한다. 3번 대상자가 벽 쪽으로 드러 누워 있으면 등 뒤에서 말한다. 4번 아직 잠에서 덜 깬 대상자에게는 옆으로 조용히 다가간다. 5번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말을 건네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1번이죠.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 이게 답이고요. 손가락으로 대상자의 손목을 잡으면 조금 불안정하기도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넓은 면적으로 만든 게 맞겠고 웬만하면은 깜짝 놀라니까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막 잡고 막 이러면 좀 불편해하고요. 세 번째는 벽 쪽으로 누워서 때 얘기한다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어르신들하고 말할 때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4번 잠에서 덜 깬 대상자의 옆으로 조용히 다가가면 깜짝 놀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름 부르고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이 한번 쳐다보게 한 다음에 정신이 좀 잠에서 깬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겠고 5번은 반응이 없는데 말을 건네지 않는다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귀가 잘 안 들리고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정상인과 똑같이 우리는 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대면하는 방법은 여기서 1번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나서 말을 건넨다가 답입니다. 73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를 보면 간호사가 혈압이 높다고 누워있으래. 그래도 바깥에 나가서 바람 좀 쐬면 안 될까? 할 때 요양보호사가 공감 반응으로 하신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2번, 오늘 하루는 그냥 누워서 쉬세요. 3번, 혈압이 높으니 누워 계시는 것이 안전해요. 4번, 혈압이 떨어지면 그때 나가는 게 좋겠어요. 5번, 바깥에 나가셔서 되는지 간호사에게 물어볼게요. 뭐가 답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신가 봐요. 왜냐하면 공감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답답함을 호소한 거에 대해서 뭐 혈압이 높으니까 누우는 게 안전하고 떨어지고 이것도 맞는 거지만 이거는 공감이 아니죠. 어르신은 답답하다, 나가고 싶다 이거니까 공감 반응은 누워 계시는 게 답답하시군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공감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4번입니다. 옷이 젖었는데도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반응한 것은 1번 옷을 갈아입으면 상쾌할 거예요. 2번 언제 옷을 갈아입으면 좋을까요? 3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4번 이러다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이 돼요. 5번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가 싫으시군요. 자, 정답은요 4번이죠. 이러다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이 돼요. 자, 나전달법들을 은근히 어려워하시고 잘 틀리시는데 나전달법은 나는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면 상쾌할 거예요. 누가? 어르신이, 너죠. 두 번째도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언제 옷을 갈아입으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는 건 너는 언제 좋을까? 이거죠. 그래서 어르신 언제 좋을까요? 하니까 이것도 너 전달법입니다. 세 번째도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누가 냄새가 나요? 대상자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너죠. 그 다음에 4번은 이러다가 감기 걸릴까봐 제가 걱정이 돼요. 이거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 싫거든요. 누가? 어르신이, 그러니까 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너 전달법이고 4번은 나 전달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75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제안한 대상자의 여가활동 유형은 자, 대상자가 문화생활 같은 거 못해. 시간 때울 거라고는 텔레비전 보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그럼 우리 함께 재미있는 영화 보러 영화관에 갈까요? 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자, 1번 소일활동, 2번 운동활동, 3번 자기개발활동, 4번 사교 오락활동, 5번 종교 참여활동. 자, 또 뭐가 답일까요? 정답은 4번이죠. 사교오락 활동. 그럼 소일활동부터 보시면 소일활동은 뭐가 소일활동이죠?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그다음에 퍼즐놀이, TV 시청 뭐 이런 것들이죠. 운동은 말 그대로 운동이에요. 체조, 가벼운 산책 이런 걸 얘기하고 자기개발 활동은요. 책 읽기, 독서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신앙송, 연주,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고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사교오락은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가기. 그래서 여기서는 영화관에 가는 거기 때문에 사교오락 활동이 맞습니다. 종교 참여는 비교적 쉽죠. 교회, 사찰, 성당 가기 그게 종교 활동이겠죠. 그래서 75번에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는 거니까 뭐예요? 사교오락 활동 4번이 답입니다. 76번입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자, 보기를 보시면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야기한다. 두 번째,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야기한다. 자, 어떤 대상자인지 찾아보세요. 1번 시각장애, 2번 운동장애, 3번 이해력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 3번이죠. 이해력장애. 우리 이해력장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보기에 있는 것처럼 일단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야기하고요.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요.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해서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해력 장애 환자와 의사소통할 때 도움되는 방법입니다. 자, 77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대처하는 방법은 그림 문제예요. 경련을 하고 쓰러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답을 찾아보면 답은 5번이죠.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눕혀서 기도를 유지하는 모습 5번이 답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켜서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예, 머리 밑에 부드러운 천을 대주고 위험하지 않게 부딪히지 않도록 상처가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 부분을 느슨느슨하게 해주고 그 다음 단계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분비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걸 막아주는 5번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78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먼저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대상자는 1번 설사로 복통이 있는 경우, 2번 운동 직후 맥박이 상승한 경우, 3번 못에 발이 찔려 피가 나는 경우, 4번 발목을 접질려 통증이 있는 경우, 5번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답을 찾아보세요. 자, 정답은요 5번이죠.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 점막이 부어서 아예 호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119에 연락해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응급처치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서로 처치하는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봤을 때 1번도 아프고 3번도 문제고 4번도 문제지만 가장 위급한 상황은 숨 못 쉬는 거죠. 그래서 5번 화재로 코와 입에 화상을 입은 경우가 응급처치 1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심장 리듬은 5분 간격으로 분석한다. 2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까지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3번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 가슴 압박을 지지한다. 4번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번 심장 자동 충격기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5회 시행하고 적용한다. 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심장 리듬은 몇 분 간격으로? 2분 간격으로 분석을 하지요. 그 다음에 2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지 않는다가 맞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전기 충격이 전달되고 1분 후가 아니라 즉시 가슴 압박을 지지하죠. 그 다음에 4번은 맞아요. 분석 중이지 물러나라 하면은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서 정확하게 또 대상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5번은 자동 심장기가 도착하면은 심폐소생술을 5회 시행하고가 아니라 지체 없이 전원을 켜고 그 다음에 패드를 붙이고 분석을 하고 충전을 한 다음에 전기 충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79번의 답은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가 정답입니다. 80번입니다. 노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의 위치는, 자, 그림 문제인데 여기서 가나다라 막아 있습니다. 답을 찾아보세요. 가슴 압박 위치. 가슴 압박 위치는 답은 4번, 라번이죠. 자, 위치를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구조자의 한 손을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한 손을 놓고 평행하게 겹치죠. 그 부분이 바로 라번이에요.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이 되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하고 100에서 120회, 1분에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이 5cm 정도 눌릴 수 있도록 30회 체중을 실어서 깊고 강하게 압박을 하는데 위치를 바꾸면 안 되겠죠. 압박과 이완의 비율이 50대 50으로 손바닥이 가슴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게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의 위치이면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실기 3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